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운동, 독서, 공부, 다이어트 이런 것들의 최대적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분명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이런 것처럼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기고 다짐을 해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격의 오르내림에 1년을 투자해도 3년을 투자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근데 다른 사람들이 투자한 자산들은 사상 최고가를 찍고 호재 뉴스들이 쏟아지고 투자자들이 신나서 웃고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자산만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봐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자, 책 읽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재밌는 영화나 넷플릭스나 보자, 장기 투자한답시고 남들이 익절할 때 참고 있고 하락할 때 계속 매수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전 왔을 때 일단 팔고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같이 하락했을 때 밑에서 더 많이 줍는 건데 내가 뭐에 홀려서 이 하락을 그냥 몸빵으로 다 막고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투자하든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구간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늘 같은 타이밍에 걱정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냐는 겁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심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보도 셰퍼의 이 얘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진 우린 걱정이라는 걸 할 게 없습니다. 도전 목표를 정했어도 아직 그 길을 깊게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민거리나 걱정이 많지 않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하고 존버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니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씩 생겨나고 그 두려움의 끝은 늘 이거죠. 근데 진짜 이게 맞을까? 뭔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도전과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흔들림은 결국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무력감은 우리들의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우리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내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여러분, 저는 보도 셰퍼의 이 말들 중에 걱정은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스스로가 창조해낸 허상이기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라는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뇌 활동을 멈추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걱정이 아닌 문제를 찾고, 만약 자신의 투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위대한 투자 성과를 줄 것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체크하고 그게 맞다면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골 멘트로 나오는 고민거리는 또 이런 거죠. 차라리 그때 좀 팔 걸 그랬나?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멘트들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2번 연속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만약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다가 한번 마켓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시도했다면 맞든 틀리든 장기 투자의 루틴과 원칙은 이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확률적으로 낮은 액션을 못해서 아쉽다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책에서 멘탈의 연금술사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상대는 물리치기 어려운 난적이 아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한다.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된다.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써내려가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결국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용 말이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존재는 실체를 향해 하나씩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아주 콩알만한 녀석 하나뿐인데 그걸 스스로 부풀리고 무섭게 표현하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해 보이는 괴물이 상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과 괴음 그리고 화염같이 내뿜는 불길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두가 그 불안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핵심을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찾고 보유하면 뭐합니까?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생긴 굳은 믿음은 무서운 하락장과 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횡보장이 지속되면 어느덧 눈 녹듯 다 모두 녹아버리고 바로 상상 속 동물을 소환해서 스스로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에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투자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걱정은 날리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자산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는지,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와 급변한 자산의 속성 변화가 있었는지, 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저분한 모든 걸 하나씩 제자리로 옮겨놓고 정돈시키면서 깔끔하게 투자의 논리를 정배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은 조용한 귀요미로 변하고 사라지고, 이 행위를 계기로 우리들은 더욱더 강한 마인드셋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용이 찾아온 순간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했던 일들이 10%만 일어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드라마틱한 비극들은 오직 당신의 뇌에서만 절정으로 치닫을 뿐이다. 걱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번에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수습하느라 몹시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또 그만큼 그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최소한 하나를 잃는 동시에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잃을 때 여러 개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멈춤이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다. 무작정 뭉뚱그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했다가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여유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의 용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이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며 불안감과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히 되어 있었는지, 그 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었는지, 이 세 가지 장기 투자의 필수 조건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즉시 걱정을 날려버림으로써 우리들의 장기 투자 플랜을 다시 깔끔하게 정배열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투자해도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사실 3년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매집할 수 있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위한 매집의 과정에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장기 투자 동료분들이 지치지 않고 강한 마인드로 무장한 최정의 장기 투자 군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틈틈이 멘탈 부여잡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투자를 진행하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는 미친 듯한 폭락이 나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내가 진작에 팔라고 했지. 줄 때 먹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고 했어 안 했어. 아무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고집 피우더니 내가 결국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장기 투자? 좋다 이거야. 근데 네가 부자야? 돈 많아? 아둥바둥 살면서 무슨 10년 뒤를 얘기해. 순간순간 조금이라도 더 불려가야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 주변 지인분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자, 어떤 자산의 단기적인 가격 변동, 즉 변동성, 이건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예민하고 밤잠 설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걸까요? 자, 여기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한번 쉽게 쭉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건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깜깜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자기 생각엔 저 안에, 저 동굴 안에 무언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맛있는 음식과 가족들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있는 것 같고, 누군가 그 안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나 그 안에서 만들고 있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리스크는 단순한 용기만으론, 겁이 없다는 것만으론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동굴 주변을 서성이다가 용기 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들리면 바로 으아! 하고 다 던지고 뛰쳐나오게 되는 겁니다. 냅다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재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왜? 우리 몸 안에는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부터 DNA에 담겨 전달된 위험을 피하게끔 세팅된 우리의 본능이 이럴 땐 도망치는 거라고 우리 뇌에게 지시를 내리니까요. 그게 인류의 오래된 생존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런 본능에 언제든 반응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좋아하는 보도 셰퍼의 멘탈의 연금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기 인류에게는 사자를 만나면 도망치는 것이 중요했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사자에게 잡아먹혔다. 고통 피하기, 즉 도망치기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었다. 도망치기가 얼마나 기묘한 생존 전략이었는지 살펴보면 초기 인류는 숲을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기만 해도 주랭랑을 쳤다. 움직이는 대상은 사자일 수도 사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맹수인지 위험하지 않은 초식동물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도망의 전략은 생존을 보장해주긴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다. 생존의 급급한 방식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했다. 초기 인류는 이 같은 행동 방식 때문에 삶을 진화시켜 나갈 수 없었다. 목표에 도달한 적이 없었다. 단지 반응할 뿐 행동하지 않았다. 외부의 상황과 조건들이 그들의 삶을 결정지었다. 그들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었다. 그렇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한다.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자유를 누린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오직 생존만이 목표인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전략이다. 그리고 이 전략은 그런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만족을 준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 도망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휘함으로써 만나게 될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다. 제 아무리 훌륭하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다. 그 세계는 제 아무리 멋진 변명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 뿐이다. 여러분, 이처럼 매번 도망치는데 급급하고 단 한 번도 공포의 순간 대하락장을 온몸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투자의 원칙,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이어간 사람은 그 공포의 순간이 지난 이후 다가온 과실들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그 성공의 경험은 자신의 투자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준다는 걸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매번 리스크를 줄이겠다며 어렵게 발견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좋은 자산들을 언제든 던져버리고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포라는 시나리오, 탐욕이라는 시나리오의 틀 안에서 계속 갇혀 지내면서 진짜 투자가 무엇이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 채 오늘도 본능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대폭락 구간엔 던지고 급등 구간엔 늘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서 늘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맞지. 야, 그걸 왜 다 막고 있냐? 차트에 다 나와 있는데 눈에 다 보이는데 그걸 안 피하고 그냥 맞는다고? 그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언제든 도망갈 생각, 언제든 자신의 생각대로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공포의 순간 동굴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유동성이 몰리고 시장의 심리가 요동치는 구간이 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지고 사람들은 그 구간마다 공포와 탐욕의 순간들의 후회와 환희를 반복하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만드는 자신의 단기적인 자산 가격의 변동에 반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폭락하면 하는 대로 변동성이 만드는 단기적인 수익과 금액은 언제든 연기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연기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수증기로 떨고 차곡차곡 모인 그 물방울 엑기스만이 진짜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투자의 변동성을 바라보며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이번엔 제가 자주 영상에서 언급했던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온 멋진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기를 쓰고 피하려고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 데에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에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범칙금이나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2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라고 인식하면 모든 게 달라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과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수료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이라고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변동성과 이를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심리를 장기 투자라는 놀이공원에 들어오는 변동성이라는 입장 티켓 값이라고 깔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느끼게 될 미지의 동굴이 주는 두려움을 도망가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모두 성공 투자의 수익으로 치환하자고요. 왜냐? 그게 본능을 누르고 남들과 다른 길을 가며 대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위대한 투자 결과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아시겠죠? 2022년 5월 대폭락장의 한가운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참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넌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 노력을 안 하네, 노력을. 시황 분석이나 시장 전반을 좀 다루고 차트 분석은 좀 해야 볼 거 아니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채널 초반에 저에게 비아냥이 섞인 조언들을 하면서 장기 투자로는 채널 성장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퍼펙트 스톰이 오니 많이 대하락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많이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멋진 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무엇이고 무엇이 장기적인 성장을 만드는가에 대한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이 없으면 단기적인 이익과 기회의 혈안이 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비트코인 마이너스 80%, 테슬라 마이너스 70%를 때려맞고 다른 주식들 역시 폭락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역전세가 나면서 모두 망하니 많이 했던 그 시절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이제서야 슬슬 다시 예전 생각이 나시죠? 원래 투자가 이렇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은행 이자처럼 차곡차곡 계속 플러스만 되면 좋겠는데 이놈의 투자는 시원하게 확 줬다가 제대로 물량 좀 담았더니 훅 빼고 그래서 포기했더니 다시 확 가고 완전 사람을 머리 꼭대기 위에서 쳐다보면서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처럼 가지고 논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왜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 계속 배역을 맡은 엑스트라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일까요? 슬픈 연기를 하라 그러면 딱딱 맞춰서 힘들어하고 기쁜 연기를 하면서 술 마시라고 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열연을 합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딱 미스터 마켓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카메라 돌아가듯이 시장의 씬과 대본이 바뀌면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엄청난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시장의 대본에 흔들리십니까? 왜 이렇게 시장이 내미는 대본에 메소드 연기를 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것도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는 사람들인데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왜 그렇게 가격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투자의 세계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봄이나 가을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하루하루 날씨가 변덕스러운 계절도 있습니다. 이런 매일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어제는 추웠다가 오늘은 너무 덥다고 슬프고 걱정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투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햇살은 뜨거운데 가려져 있어서 날씨가 엄청 찬 날도 있고 바람이 거의 없어서 햇살이 너무 뜨거운 날도 있고 이런저런 날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게 가을이라는 계절이잖아요. 투자에도 이런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가 있고 이런 투자의 계절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날씨 변화에 관심이 없고 감흥이 없듯이 오르내리는 가격에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먼 미래의 가격과 그 가격이 만들어준 자산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 다 알고 다짐했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하루에 10% 빠지면 기겁을 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 지금이라도 수익 난 거 챙겨야 하나 싶고 또 반대로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대출 확 당겨서 풀매수할까 싶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모두가 여러분의 투자를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즉 시간 선호가 낮게 유지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도승의 마인드를 갖추는데 전부 다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동된다는 건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오르는 가격이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언제든 장기 투자가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아직 그 자산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레버리지 땡길 생각만 하고 있는 마인드는 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고 좋게 평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며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판단이더라도 언제든 자신의 생각이 틀리거나 단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즉 마인드셋이 핵심이고 이 마인드셋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늘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유혹과 위기가 찾아와도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장기간 자신의 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현인에서 악인으로 흑화되는 캐릭터들은 스크린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욕망이며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든 모든 걸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2030년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투자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언제든 지치고 힘들거나 자신의 투자가 의심되는 순간이 와서 모두 집어던지고 현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듣고 함께 얘기하는 느낌으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넘겨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2030년에 위대한 장기 투자의 성과를 보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칼춤을 춰도 절대 그 시장이 내미는 대본에 엑스트라처럼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 그 대본에 맞춰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대중들과 언론의 흐름을 관조하자고요. 어차피 그 무대 위에 올라서 그곳에서 감정을 담든 말든 우리가 투자한 장기 투자의 자산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 시기에도 꾸준히 진행해 왔고 가치와 괴리된 가격의 변동 시기엔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정보와 잡념들은 오히려 대부분 우리들의 올바른 판단에 방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반응해서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취하지도 말고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 묶어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시라는 점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손가락 억지로 묶어놓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매일매일 시황이나 차트 흐름에 반응하지 않고 사팔사팔하지 않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겠다는 거니까 트레이더나 마켓 타이머들처럼 엄청 정신없고 부산하게 투자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린 깊이 고민하고 내린 투자의 방향성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를 쌓아가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들을 쓸데없이 매매하고 차트에 짝대기 긋고 파월 연설이나 듣고 있을 그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 활동을 장기 투자처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각 단계별 세부 목표를 잡고 달성해 가면서 스스로의 가치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까지 늘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단기적인 자산의 변동성과 가격의 흐름에 관심이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장기 투자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이 행위 역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지 체크하고 이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단기적인 금전적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넣는다면 2030년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 결과와 함께 자기 자신의 놀라운 가치 상승도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산에 대한 믿음 여부를 떠나서 자산은 어디까지나 자산입니다. 자산은 그냥 나의 소유물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건 자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입니다. 장기 투자와 함께 병행한 장기간의 자기 자신의 가치 상승 행위가 바로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 그 이상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한 자기 자신의 가치 상승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내 몸에 스며들어 완벽히 체화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위대함을 이해한 리스펙 투자 플랜 구독자님들이라면 2030년을 향한 장기 투자 대장정에 꼭 이 장기적 우상향 행위를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면서 자신의 변화되고 향상된 가치와 능력의 장기적 우상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자산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수많은 영상에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 무엇이고 그게 왜 그런 구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설명드리면서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라와 같은 장기 투자적 관점까지 설명드렸죠.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과정에 모두 동의하시고 본인이 보유하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마인드셋은 이미 어느 정도 장착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문장,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 중에 행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라는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투자의 사전적 정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무언가를 사는 행위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 실행하는 모든 일과 시간, 즉 자신의 에너지를 투여한 모든 행위를 지칭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투자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지금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영상의 대본을 쓰고 퇴근 후 도서관으로 가서 졸음과 사투하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책을 읽고 메모하고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분야에서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가 있으시죠? 누군가는 그게 커리어의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승진 시점일 수도 있고 임원 인사 시점일 수도 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의 안착이나 더 확장한 2호점, 3호점의 정착 시점일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거나 월 현금 흐름 확대를 위해 부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아님 곧 은퇴를 앞두고 앞으로 미래를 그려가실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를 찾고 열심히 실행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호기롭게 시작한 그 행위는 그리 잘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만만치 않아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나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해보고 관련 서적들 보고 영상 보고 대비한다고 했는데 막상 실전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또 시작할 때 동기부여 확실하게 만들겠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니까 왠지 모를 조급함이 쫙 밀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때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됐어? 그래? 하긴 그게 쉽지 않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했어. 마치 우리를 걱정해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도전이 잘 안 될 줄 알았다는 무모한 도전이라는 느낌을 말해주는 이런 멘트가 꼭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점에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이미 마인드셋 되어 있는 장기 투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확신을 갖게 된 무언가가 있는데 그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그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력한 분이라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줍줍한다고 표현하시겠죠. 본인은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신나고 가격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비관하고 다들 장기 투자 포기하고 자산을 매도하면 뒤에서 웃으면서 그 자산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용히 받고 모으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낌을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 행위가, 이 노력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남들이 그걸 못 버티고 다 포기한다? 왜? 인내심 없고 조급하고 시간 선호가 높으니까. 그런데 나는 장기 투자적 마인드가 세팅된 사람이라 뭘 시작하고 실행하더라도 모든 걸 장기적 관점에서 시간 선호를 낮추고 그 방향성을 믿고 차분하게 하나씩 실행하고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든 묵묵히 그 행위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 행위 주변에 달라붙어 있는 날카롭고 뾰족해 보이는 모든 리스크는 시간으로 녹여 수익으로 치환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투자하는 마인드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현재 실행 중인 그 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평온해지고 의욕이 넘치고 도전 의식이 생기십니까? 현재 잘 안 되고 있으면 뭐가 어때요? 이거 6개월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잘 되면 바로 접고 또 다른 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떠들고 호언장담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초반에 잘 된다고 끝까지 잘 되는 거 아니고 현재 주춤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건 장기 투자적 마인드셋이 덜 된 상태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자본과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장기적 관점을 갖고 무언가에 쏟아붓는 그 장기 투자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자산이든 행위든 모두 동일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적용해서 스스로 단련하고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주변에 공포심만 좀만 땡겨주면 바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정보들 조합해서 마치 스마트한 결정인 양 포기할 이유를 만드는 아주 나약하고 영악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스스로의 약속을 밥 먹듯이 바꾸고 결국 포기하면서도 그게 더 옳은 결정인 걸로 둔갑시켜버리는 뻔뻔함까지 장착하고 있는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힘들다고 그 고등동물이 계속 귓속말로 꼬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쏠깃해하면서 팔랑팔랑하고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낫다. 조금이라도 수익일 때 챙기자. 미래는 알 수가 없다. 지금 정리하는 게 시간을 아끼는 거다. 원하면 언제든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말만 반복하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금세 팔고 사라진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똑같습니다. 단기적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하고 싶죠? 시점이 안 좋은 것 같고 아이템이 별로인 것 같고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모두 다 외부적인 상황 핑계만 대면서 바로 포기하고 내 눈앞에서 이 안 되는 행위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습니까?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다면 그쪽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들과 나의 결과물과 행위의 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들의 시작과 끝만 결과적으로 봐온 거 아니에요? 정말 본인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만약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들부터 하나씩 보완해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개선하면서 계속하면 되겠죠? 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행위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순차적으로 던져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쓸데없는 잡념을 싹 없애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행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100억대 자산가도 아니고 누구나 알 만큼 성공한 유튜버도 아니고 사내에서 전설적인 직장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2030년이 되는 그 순간 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무조건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과 행위를 발견했다면 아직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지금도 포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이 시점이 어떤 타이밍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여러분, 우린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단기적 성과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그 행위에서 가시적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이 맞다는 확신만 있다면 남들이 하나 둘 깨작깨작 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때 웃으면서 그 행위를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현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안 붙여도 돼요. 그냥 저같이 아직 성공하지 않았고 여러분과 같은 선상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공감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장기 투자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장기 투자 마인드가 세팅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우상향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을 갖고 꾸준히 실행하셨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2030년까지 장기 투자를 다짐한 그 타임라인 안에 장기적 우상향 행위까지 함께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2030년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결과를 만들 거라는 점을 오늘도 목에 힘주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